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이건 알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이 청약에 나왔습니다. 과연 돈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주공 5단지, 이 구역을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평면도가 좋게 나왔습니다. 자, 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중앙역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도 바로 초등학교 옆에 붙어 있어서 초등학교 보내기 자녀 좋습니다. 네,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이 여기 중앙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단지 바로 동쪽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만 한번 건너면은 초등학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바로 옆에 중학교도 붙어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조금 노후화되고 작긴 하지만 그래도 롯데백화점이 있고, 그 다음에 로데오 거리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 롯데시네마도 있고 메가박스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먹거리 상권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이용하기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보로 이동하기는 좀 멀고 이제 차를 끌고 가서 주말에 장 보고 오기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뒤편에 안산중앙공원이라고 해서 여기는 약간 언덕진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좋아하시는 분은 산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천이라고 해서 여기도 산책거리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공원 인프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있습니다. 아프면은 여기 큰 병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산시청이 있습니다. 시청에 볼 일 있으면 바로 옆에 걸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산 버스터미널이 있어서 조금 지방 같은 데 갈 때 이쪽으로 간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프라가 좋은데요. 다만 중앙역까지는 도보로 13분 거리라, 그 다음에 버스가 6분 거리입니다. 역세권은 아닙니다. 왜냐면 10분이 넘어서기 때문에 역세권은 아닌데,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은 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한 15분 정도 걸릴 뿐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아닌 게 조금 아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역을 이용 못할 거리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중앙역이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왜냐면은 신안산선이 곧 개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중앙역까지 도보로 15분 정도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신안산선 개통 시 중앙역에서 여의도역까지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단지에서 걸어가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여의도역까지 총 35분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서울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좋아지죠. 그 다음에 여의도역까지 간 이후에 거기서 지하철을 갈아타서 광화문역, 종로 있잖아요. 종로 일자리 많은 종로의 광화문역까지는 35분 소요가 되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 나오는 시간 15분까지 합치면은 거의 총 50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35분, 50분은 최단시간이고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하철 갈아타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 이거보다는 오래 걸리겠지만, 최단시간으로 생각했을 때 아파트 단지에서 여의도역까지 35분, 광화문역까지 50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내에 서울 주요 일자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안산선은 2025년 4월 개통하는데요. 네, 여기 아파트 입주하고 나면은 아파트 입주가 2027년입니다. 그래서 입주하고 나면은 이미 신안산선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좋고요. 그 다음에 GTX-C 상록수역이라고 해서 중앙역에서 두 정거장 가면은 상록수역이 있는데 거기에 GTX-C가 개통을 합니다. 근데 이 GTX-C는 2028년 개통 예정인데 더 미뤄질 수도 있어요. GTX는 항상 조금 미뤄져 왔으니까 2028년보다 더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개통 시 서울 삼성역까지 34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중앙역에서 상록수역까지는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지하철 타고 두 정거장이라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GTX로 갈아타면은 상록수역에서 삼성역까지 가는데 시간 총 합쳐서 한 55분 정도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지에서 삼성역까지 총 55분 정도 걸려서 최단시간이면 한 1시간 정도면 단지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갈아타거나 배차 시간 생각하면은 시간이 이거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다만 앞으로 이제 개통하는 것들에 호재가 많아서 서울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개선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장점입니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요. 주변에 공원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역을 이용하면은 신안산선 곧 개통하는 거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좋아지고요. 주변에 상권이 무척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역 주변으로 상권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단점은 역세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보로 10분 이내였으면 더 완벽하고 좋았을 텐데 도보로 1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보로 이용 못할 거리는 아닙니다. 15분 정도면 걸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북쪽 아파트 단지는 아직 뭐 재건축이나 그런 게 안 돼서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역 주변 상권이 좋다고 하지만 여기도 조금 노후화된 감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상권이라서 그렇게 막 정돈된 느낌은 아닙니다. 깔끔한 느낌이 없어요. 다만 상권 발달되어 있어서 이용하긴 좋다. 네, 59 A타입이 5억 6,700에서 6억 4,100에 나왔고요. 확장비는 1,300만원입니다. 59 B타입은 5억 7,300에서 6억 4,200 나왔고요. 확장비는 1,390만원입니다. 59 C타입은 5억 5,700에서 6억 2,800이고요. 확장비는 1,28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에어컨은 350만원. 그 다음에 전시를 다 넣으면은 600만원인데요. 59 타입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84 타입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84 타입, 74 타입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고요. 59 타입은 이제 거의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합원들이 많이 안 가져가서. 자, 그래서 에어컨이랑 확장비 가격 반영을 하면은 59 A타입은 5억 8,300에서 6억 6천, 59 B타입은 5억 9천에서 6억 6,200, 59 C타입은 5억 7,300에서 6억 4,700이 나왔고요. 이 가격을 정리하면 59 타입은 대충 5억 7,300에서 6억 6,2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을 토대로 인근 단지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 표시한 데가 바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인데요. 다른 아파트 단지들은 예를 들어서 북쪽에 있는 단지들은 오래된 아파트라서 비교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인근 아파트들도 연식이 비슷한 거를 찾다 보니 네, 바로 힐스테이트 중앙 아파트입니다. 이게 그나마 여기 근처에서 제일 신축 아파트인데요. 2018년에 입주했습니다. 1152세대고요. 5년 된 신축 아파트죠. 5년 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 59 타입 호가가 6억 3천입니다. 제일 낮은 게 6억 3천부터 시작하고요. 실거래가도 10월 달에 6월 6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6억 6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래서 6억 3천에서 6억 6천 정도는 거래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를 비교하면은 얼추 비슷하죠. 네, 얼추 비슷합니다. 네, 방금 비교한 힐스테이트 중앙 아파트는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중앙역까지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뭐 먼 단지는 15분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라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입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분양가가 입지가 조금 더 좋은 힐스테이트 중앙 시세와 비슷하게 나왔어요. 분양가가. 그래서 가격적 메리트가 그렇게 막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은 2027년 입주입니다. 지금 2023년 12월인데 거의 4년 뒤, 거의 3, 4년 뒤에 입주하는 단지입니다. 2027년 11월 입주라서 거의 4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힐스테이트 중앙과 연식이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합치면은 9년 차이가 나겠죠. 네. 거의 10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걸 비교했을 때, 청약 넣어보기 괜찮은 가격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입지는 바로 뒷편에 있어서 입지는 살짝 떨어질지라도 10년 더, 아니 9년 더 신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나쁘지 않은 가격인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평면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9 A타입인데요. 4베이 판상형입니다. 재개발은 이렇게 4베이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59 타입은 4베이 뽑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가 재건축 단지라서 그런지 4베이를 뽑아냈습니다. 59 A타입. 방 3개, 화장실 2개고요. 남동형이고요. 그 다음에 총 189세대가 물량에 나옵니다. 자, 인기가 좋은 구조죠. 네, 4베이. 일반적인
인기 좋은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5구 B타입입니다. 4베이 판상형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남동향, 남서향이고요. 총 140세대가 물량에 나옵니다. 인기 좋은 구조죠. 4베이니까. 5구 C타입입니다. 5구 C타입은 뭐 이렇게 세로로 봐서 그렇지만 가로로 돌리면은 역시나 이것도 4베이입니다. 판상형이고요. 네,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남동향, 남서향이고요. 총 182세대가 물량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인기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5구 A타입, 5구 B타입, 5구 C타입 모두 다 구조도 좋고 방향도 좋고 그래서 나무랄 데가 없는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 공급은 12월 18일, 그 다음에 1순위는 12월 19일, 2순위는 12월 20일에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므로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하고요.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 같은 거 없고요. 전매 제한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전매 제한이 짧죠. 게다가 입주하는 시기는 2027년이다. 그래서 3년 6개월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분양권인 상태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여차하면 분양권으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거주자가 1순위이지만 경쟁시 안산시 거주자가 우선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점제 40%, 추첨제 60%입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고요.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입니다. 네, 종합 의견입니다. 역세권은 아니지만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는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주변 상권이 무척 좋습니다. 다만 상권이 노후화된 느낌은 있습니다. 다음 시세대로 나와서 안전마진은 없어요. 그렇지만 주변 환경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내가 여기 바로 입주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목돈도 있다. 주담대 일으킬 거다. 하는 사람은 여기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지금 힐스테이트 중앙 아파트를 살 것 같고요. 그런데 나는 돈이 없다. 조금 4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겠다 하는 분은 이 아파트를 청약할 것 같습니다.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을 청약할 것 같고, 그리고 2027년이 되면은 여기가 새 아파트인데 그 앞에 역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아파트는 이제 벌써 9년 된 아파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입지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나는 9년 더 새 아파트를 살겠다 하고 싶다면은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에 청약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라도 청약 넣어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안전마진은 없지만 안전마진이 없으면은 사람이 그만큼 덜 달려들겠죠. 그리고 이거는 입주가 2027년 11월이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분양권 전매도 가능합니다. 물론 세금을 많이 떼가서 남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2027년까지 만약에 오른다에 베팅을 하시면은 청약을 넣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